네, 민코치의 플래너 함께 쓰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의 주간 계획을 쓰는 걸 한번 하려고 해요. 사실은 저도 이제 주말에는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때 기억나네요. 제 지금 배경에 있는 하이퍼포스 리딩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신청자분이 워낙 많으신 바람에 제가 주중 한 팀, 저녁 한 팀, 주말 한 팀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말 한 팀을 할 수 없이 여름 게 토요일 오전 6시 반, 7시 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집에 그 따뜻한 물이 잘 안 나오는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찬물로 제가 샤워를 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소리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제가 정말 그때 토요일 아침에 뭘 하려고 그러면 그때 생각이 나서 제가 좀 움찔움찔 하게 되는데 여튼 그때 생각도 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절에 제가 다시는 주말에는 뭘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그때 그 토요일 분들이 저한테 어드밴스도 주말에 만들어 달라 그래서 어드밴스도 주말에 또 했었어요, 한 번. 그래서 뭐 어쨌거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오늘은 제 생각에는 이 오늘 영상을 두고 주간 계획의 경우에는 저도 뭐 유튜브에 올려놔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만 다시 올리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주말은 라이브로 할지 아니면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지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러분들이 주말 플래너를 만드는 거를 좀 봐드리려고 이제 얘기를 시작한 거고요. 자, 그럼 오늘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카드 뉴스들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시작을 하죠. 자, 첫날의 카드 뉴스였습니다. 첫날의 카드 뉴스. 제가 그때 이 페이지를 만들면서 제일 신경을 썼던 게 그건 것 같아요. 이 고양이 뒤에 사자 그림 하나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번 이제 신년회 강연의 일부 내용을 말씀을 이제 간단히 드리면 이제 저도 어쨌거나 엔지니어 아니겠습니까? 이젠 아니죠. 이젠 엔지니어가 아닙니다만 13년을 엔지니어로 살았기 때문에 엔지니어로서의 마인드는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고양이가 사자가 되는 게 맞나요? 라고 생각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시겠지만 사실 맞죠. 사자는 고양이과의 동물입니다. 고양이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를 했느냐에 따라서 고양이가 되기도 하고 사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유전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왔으니까.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세상에 드러낼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야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나 세련되게 세상에 드러내느냐의 문제는 다른 일이겠지만, 네, 제가 지금 이번 신년의 강연을 주저주저 떠들고 있네요. 네,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료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야성에 대한 것을 얼마나 세상에 세련되게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잠재력을 어떻게 현실화하느냐의 굉장히 키포인트가 될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루 안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쓰는 시간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내가 얼마나 자유롭냐라는 것에 대한 표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자유롭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과연 내가 내 의지로 쓰는 시간이 얼마인가에서 시작은 하죠. 근데 그러면 누군가는 많이 가지고 있고요. 누군가는 조금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저희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아이 셋을 키우고 계신 우리 정희님 같은 경우는 네, 음, 거의 자기 시간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그런 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뭐냐면 지금은 내 시간이 어느 정도고 내가 노력해서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라고 하는 거죠. 내 의지로 내가 쓰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잠재력을 키우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그렇게 의식적으로 내 시간을 쓰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의식적으로 하는 일들은 뭐냐? 또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반복된 자기 단련에 해당을 할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특히나 자유를 획득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 과정에서 발레리나의 발이 상처를 입듯 우리의 삶도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들을 이겨내면서도 계속해서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뭐랄까요? 자존감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은 그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내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경주에서 그 차 속에서 달달 사실 화면에서는 안 보였겠지만 달달 떨면서 제가 어쨌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차 속에서 진행을 하면서도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결과적으로는 내 열정에 좀 더 기름을 부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아침 시간에 무언가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열정에 에너지를 부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충족적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은연중에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랑 같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면 바뀌는 게 없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 자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을 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무력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해낼 것임을 내가 믿어주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꽉 믿고 여러분들 어느덧 한 주가 지났습니다. 2022년에 처음에 이런 걸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던 게 혹시나 무너지고 있지는 않나요? 이렇게 일주일 지났다라면 그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잘 해내겠다는 마음을 딱 잡고 또 가시면 됩니다. 조금 잘못했어도 괜찮아요. 원래 누구나 다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지 누가 이렇게 정주행으로 똑바로 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 그런 생각을 하시고 마음먹은 게 조금 잘못되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그 카드 뉴스를 돌아보는 건 여기까지 하고 이번 그 플래너 쓰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래너 쓰기. 요번 페이지는 이제 테이크 액션 90일이라고 나오죠? 자, 잠시만요. 한번 띄울게요. 테이크 액션 90일이라고 나오면 여기에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그 셀프 피드백 그리고 다른 사람과 피드백을 언제 했는가에 대한 쓰는 건데 사실 다른 사람과 피드백을 할 수 있다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이 또 일반 저희 독서 그 베이직 독서 모임 때 아니 연간 독서 모임 때처럼 이렇게 방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이런 그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제가 만들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거는 이제 정식 프로그램화 될 때 이야기인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셀프 피드백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셀프 피드백 날짜는 오늘 날짜죠. 그래서 저는 이미 수행을 한 거고 다른 사람과의 피드백 뭐 피드백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제 내용들을 공유할 거기 때문에 오늘 수행을 한 셈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다면 주간 피드백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팩트입니다. 실제로 경수님하고 여기 인영님하고 명경님하고 또 지금 안 오셨지만 몇 분은 같이 하고 계세요. 1년째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하시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제가 아마 지금 생각에는 이런 걸 리뷰하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 모임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오셔서라도 어떤 목표가 일주일간 있었고 얼만큼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 목표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올해는 회사에서 새롭게 배우는 업무들과 코칭 업무를 잘 정리해서 수행을 하는 게 제 일입니다. 코칭만 신나게 할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그 비즈니스 컨설팅과 코칭에 대한 거를 이제 저랑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는 과정에 있는 것들을 지금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제가 해야 되는 그 코칭 업무도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가 올 한 해의 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제부터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매기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내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30분 블록 타임을 확보하려면 만약에 30분 이상 하고 계시다면 2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2시간이 넘으시다면 하루에 맥시멈은 4시간이라고 합니다. 저희 베이직
독서 모임에서는 연간 독서 모임 말고 베이직 독서 모임에서는 딥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딥워크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숙련된 딥워크를 하는 사람도 하루에 4시간이 맥시멈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일이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은 4시간 이상이 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책을 쓴 칼 뉴포트 교수라는 사람은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지 않고 뭐 책도 수없이 쓰고 논문도 수없이 쓰고 뭐 연구 과제도 따는 그런 교수였단 말이죠. 그 사람이 말하는 핵심은 딥워크입니다. 그리고 정말 집중해서 에너지 쏟아서 딥워크를 하면 하루에 4시간 이상 할 체력도 에너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 밀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블록 타임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그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그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방식이에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블록 타임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능하다면 그 블록 타임들을 하루에 2시간씩까지로 늘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30분 블록 타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플래너 쓰기를 여러분들하고 아침에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시 반까지 30분 정도를 제가 집중해서 책을 읽는 걸 가능하겠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그 시간 동안은 이 영상 작업을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30분간 집중해서 책 읽기를 한다는 것만 해도 제가 이제 읽을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저랑 같이 하는 그 분이 워낙 일 벌리길 좋아하는 분이라 지금 독서 모임이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베이직은 일단 가는데 독서 모임 추가로 만들자 막 얘기를 하셔서 또 만들면 제가 어떻게 해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서로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온라인 독서 헬스 프로그램이라고 이름 붙이면 좋겠네요. 이래서 벌써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어쨌거나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8시부터 9시까지 제가 보통 이제 아침을 먹고 나면 뭐 출근을 하더라도 9시에 출발을 할 거거든요, 집에서. 왜냐하면 여의도를 가는 길이 너무 막히기 때문에 전철을 타려면 그 시간을 좀 지나서 가야 돼요. 그래서 8시부터 9시까지 저에게 1시간 정도 더 있다면 그 시간에 done by one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오후 1시까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아침에 정하면 그거를 1시간 동안 일단 집중해서 하려고 해요. 거의 대부분의 일은 1시간이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번에 1월 20일이라는 신년의 강연의 경우에도 그 얼개를 짜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서 박사님이 지금 우리 그거 만들어서 공유하죠. 그래야 저희도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한 바람에 경주에서 저녁 때 밤에 뚝딱 앉아서 만들었는데 평상시에는 막 2시간, 3시간씩 걸려서 만들어지던 그 강연 계획이 40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제가 집중을 한 거죠. 지금 빨리 하고 자야 되니까 이걸 지금 안 하면 안 돼. 내일 아침 6시 반에 또 그거 하려면 지금 이거 하고 안 그러면 피곤해서 자야 되니까 집중을 하니까 40분 만에 그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할 땐 2시간이 걸렸던 게.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집중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른 결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든 중요한 게 어떤 것이고 그것을 할 블록 타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는 이 아침 시간이 결국 1시간 반에 해당을 하잖아요. 이 시간에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일은 해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시다면 이렇게 비슷하게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블록 타임에 내가 만들 성과물이 무엇인가요? 라는 거죠. 이번 한 주를 돌아보시고 다음 한 주도 결과적으로 블록 타임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요한 일이 뭔지 안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일이 뭐죠? 무엇이 중요한 뒤에 답은 뭐라고요? 내 꿈과 연계돼서 한 발 나아가는 일 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잘하게 해주는 일.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두 가지에 집중을 하셔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회사 자체에 도움이 돼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22년은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 안정화는 이 회사가 불안하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회사 내에서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을 안정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 집중해야 되고 또한 그리고 이제 요번 주에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메이저 업무는 저희 플래너 어쨌거나 저희 명경님하고 하는 거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드리는 자료 작성하고 그다음에 그
어느덧 회사에서 컨설팅 해주는 업체가 5개로 늘었습니다.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없지만 5개 회사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회사 중에 2개 회사가 이제 그 국책과제가 또 연결된 게 있어서 그걸 수주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되게 웃었던 게 제가 토목 회사에 있었잖아요. 현대건설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맨날 이제 중요하게 하는 일이 턴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연구하고 보고서 만들고 이제 그 보고서 제출 양식에 맞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결국 다를 게 없더라고요. 어차피 국가 과제 수주의 문제니까. 그래서 아 이런 걸 하는데 나도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에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은 작은 성과물들이 이어져서 90일 후에 완성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라고 한다면 일단 회사의 비전을 명확하게 설립하고 프로그램들을 안정화해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런칭하는 걸 한 2개 정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간 독서 모임도 업그레이드 되는 게 신규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온라인 독서 헬스 프로그램 이름으로 바꿔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뭔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90일 이후에 아니면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지금 83일이 된 거잖아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어떤 것이고 현재 어디까지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지까지 즉 1, 2, 3번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이제 작성을 해보시는 시간을 한 3분, 한 5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요. 한번 쭉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다음 질문은 블록 타임 시간에 나를 방해할 수 있는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유튜브입니다. 저는 뭐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98% 이상 잠깐만 14명이니까 98%면 14명이네요. 네. 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는 것으로 아마 방해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튜브로 그 예전 게임을 보는 이 못된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은 걸 3번 이상 하고 있다 내가 이게 나쁜 버릇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고 있다라면 어 그냥 내 취미 생활입니다. 그냥 좋지 않은 취미 생활인 거예요. 아니, 사람이 좋은 취미 생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 유튜브 안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취미 생활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가려면 볼 시간을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나 이때만 봐야지. 이때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있을 땐 점심시간엔 나 놀 거야. 그러니까 대신 그러면 오늘 점심시간에만 보고 다른 땐 보지 말아요. 점심시간에 실컷 보자. 라든지 퇴근길에 볼 거야. 라든지 뭔가 하여간 잘 안 되더라도 그 시간에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조금씩 시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느 날 문득 유튜브는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손에 계속 들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웹툰 보는 시간, 뭐 유튜브 보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근데 또 뭐 유튜브 보는 시간을 2시간씩 잡으시면 안 되겠죠, 하루에. 그렇게는 잡으시면 안 됩니다. 네. 딱 시간만 정해놓고 본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단톡방 제가 사실 많이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홍보하는 게 조금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계속 나와 있으려고 해요. 이거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을 너무 많이 이렇게 가고 거기 연락 공고를 봐야 되고 하는 것에서는 빠져나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카톡방에 한창 열심히 대응할 때는 엄청 생산성이 떨어졌었고요. 그거를 이렇게 좀 끊으면서부터 분명히 생산성이 올라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트리거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를 시작 포인트로 삼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제가 항상 했던 그런 것들 중에는 문 열고 밖으로 나갈 때는 항상 이렇게 심호흡을 좀 했었어요. 뭐 3번이든 5번이든 10번이든 하는 심호흡을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전철 문 앞에 서서 대기할 때는 그 복식 호흡 있잖아요. 저희 그 연간 독서 모임에서 여러분들 보셨다라면 그 스탠퍼드식 최고의 그 수면 호흡법이었나요? 네, 수면법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제목이. 네, 어쨌든 그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앞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기다리고 전철이 문이 열려서 딱 들어가면 강연을 들으려고 강연을 찾아 들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많이 하는 트리거링 방식들입니다.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매일매일에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브랜든의 경우에 가장 인상적인 그 트리거링은 뭐였냐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항상 I'm ready to serve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즉, 난 지금부터 사람들에게 그 서비스, 그러니까 serve라고 하면 서비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한다, 뭐 최선을 다해준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딱 먹고 회의실 문 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오프라 윈프리의 회의실에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처음에 보이는 글귀가 이 방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에너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라고 써 있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트리거링 같은 것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블록 타임에 나를 방해할 수 있는 리스트와 자동 반응 규칙, 트리거링 만들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간략하게 적어보신 시간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점수 매기기예요. 언제나 말씀을 드렸지만 주간 리뷰에서도 가장 핵심은 점수화해보는 겁니다. 물론 각자의 어떤 사람은 점수를 짜게 주는 성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후하게 주는 성격이 다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점수를 매겨보면서 내가 지난주보다 나아졌나, 지난주와 비슷한가, 좀 더 떨어진 데가 있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를 제가 돌아보면요. 건강에 대해서 음식 관리, 수면 관리, 운동 관리는 8점입니다. 뭐 여행 가서 운동도 많이 걸어 다니고 하긴 했지만 이제 음식을 너무 이제 이런저런 맞는 음식들을 먹는다고 그래갖고 네, 그런 것들에 조금 관리를 좀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굉장히 높은 점수인 8점 정도 줬고요. 부부 관계는 어제 집에 와서 청소하고 빨래 해놨더니 와이프가 화를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했구나. 이번 주는 내가 무려 화수목금은 눈앞에 안 보여줬잖아요. 아, 화수목금은 제가 얼굴을 안 보여줘서 와이프의 마음이 편안했고 토요일 날은 제가 집을 정리 싹 했기 때문에 편안했고 그래서 아, 이번 주는 굉장히 높은 점수다. 7점이면 저에게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준 겁니다. 보통 평상시에는 5점, 4점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잘 안 보이고 집안일은 해놓고 하면 내가 되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예요. 웃자고 한 얘기인지 진심인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웃자고 한 얘기로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족이고요. 가족 유대감에 대해서는 정말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여행도 같이 가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문제인 게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반성을 하냐면 가족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부부관계 점수가 낮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이들하고 부모님한테 부모님 저희 옆집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아이들한테는 잘하는데 와이프한테 잘 못하는구나라는 게 항상 여실히 드러나고 이 점수에서 드러나긴 합니다. 네. 은실님이 와이프 저희 부모님 없습니다니까 지금 한숨을 탁 치셨는데요. 여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여기도 저희 부모님 댁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네. 저희 집에서 아침에 이걸 하고 있으면 와이프가 그럴 거예요. 도대체 아침부터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절대 큰일 납니다. 네. 자는 애들 깨우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큰일 났고요. 자, 다음은 친구 동료입니다. 친구 동료는 7점. 이번 주에는 뭐 같이 일해야 되는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도 많이 주고받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다만 다른 친구들하고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꿈과 연계된 목표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말 제가 원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회사를 박치고 나와서 새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좀 이렇게 쭉쭉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죠. 8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일과 자산 관리에 대해서는 일단 그 저와 같이 하는 이 분이 자산 관리의 완전 전문가시기 때문에 네. 투자 자문사 운영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분 옆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투자 방법도 배우고 하면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태어나서 처음으로 CB를 발행한다는 거에 투자도 해보고요. 전 지금도 내용이 정확히 뭔지 잘 모릅니다만 여튼 뭐 그런 것도 해보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취미에 대해서는 네, 역시나 삶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건 아닌데 취미를 즐길 시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당분간도 취미를 즐길 시간이 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고민은 여의도 출퇴근을 날이 좀 풀리면 자전거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릉이를 타고 다니면 취미 생활이 자전거 타는 취미 생활이 되겠지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날이 좀 빨리 풀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날이 풀리지 않아도 갈 수는 있겠지만 네. 혹시나 어디 좀 얼고 이러면 다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좀 안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자, 그 다음은 정신적인 안정성, 즉 내 멘탈 에너지 상태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점수는 매겨보면 9점인 것 같아요. 요새는 참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스트레스 두 종류가 있잖아요. 건강한 스트레스와 굉장히 나쁜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하면 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나를 성장시킬 것인가, 아니 이 스트레스가 정말 나를 깎아먹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저를 성장시켜줄 스트레스들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너무 과하면 안 되겠지만 그 스트레스들이 저를 성장하게 해줘서 제가 더 많은 걸 배우게 될 테니까 그래서 저는 요새 멘탈 점수는 되게 높은 편이고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것과 도전하는 시간 그 시간을 많이 쓰지는 못했어요. 이번 주는 어쨌거나 대부분 다 여행하는 데 시간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것 나름의 배움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점수를 더 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 7점 정도 점수를 줬고요. 모험에 대해서는 지난 한 달을
월 1회잖아요.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저는 정말 다이나믹한 한 달이었습니다. 느닷없이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서 뭐 하고 해서 드디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험 점수에 10점을 주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험 점수에 10점을 줬고요. 그래서 토탈 합계 점수가 81점입니다. 사실 81점은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그러니까 80점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열심히 잘 보낸 뭐랄까요? 한 주간이었다 또는 한 달에 대한 기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점수를 매겨보시고 항상 지금 처음 매기셨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요 지난주 점수와 이번 주 점수를 항상 비교해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점수를 쭉 매기시는 시간을 1분 정도 드릴게요. 쭉 점수를 매겨보시고 합계까지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점수를 다 매기셨나요? 점수 다 매기신 분? 민영님 손을 드셨으니 인영님 몇 점이세요? 77점이요. 네? 77점이요. 87점? 77점. 77점. 네, 비슷비슷하시군요. 어디 점수가 제일 낮았나요? 동일한 게 많은데 전 7점대가 4개나 돼요. 7점이 4개. 그러네요. 저도 7점 3개, 6점 하나였으니까 7점대가 4개 정도 되는 거네요. 그 중에서 7점을 준 것 중에 요거가 솔직히 제일 좀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건 어떤 거였나요? 일과 자산 관리인데요. 일과 자산 관리. 네. 저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뭐라 할 말이 없기는 하지만, 네. 일단 알겠습니다. 경수님은 어떠세요? 어떤 점수가 제일 낮아요? 저는 취미랑 모험이요. 음. 따님하고 어디 여행 한번 가시죠? 취미와 여행이 한 방 해결되겠는데. 그러네요. 네. 네. 오늘 저녁에 네, 가긴 갈 건데요. 그러세요? 네, 연초인데 연초라서 저희는 거의 12월부터 이제 업무가 시작되다 보니까 너무 빡세게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못했고, 오늘 저녁에 네. 그러면 카페 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럼 다음 주에는 취미가 점수 좀 올라가겠네요. 화이팅입니다. 네. 자, 은실님은 어떠셨어요? 이번 한 주 이거 하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점수가 어떠신가요? 몇 점 정도 되나요? 저는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고치니 한 34점. 34점? 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점수를 매길 때 보면 보통 그 사람들의 성격들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5점을 평균을 준다라고 하면 조금 박한 분들은 평균을 한 3점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34점이라는 얘기는 10개가 3점이면 30점이잖아요. 그러면 4개만 4점이면 이게 되면 거의 다 3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자기의 지금 현재 기준을 3점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지금의 내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답답하거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제가 점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이 점수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게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은실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전체적으로 나에게 주는 점수를 이렇게 박한 이유는 뭘까요?
좀 목표를 좀 높게 잡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코치님. 네. 그러면 그 잡은 목표를 버리시거나 바꾸라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그 목표의 단계를 뭐 두세 개 정도로 나눠서 그 계단 세 개 중에 첫 번째 계단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형태로 바꿔보세요. 그럼 점수가 좀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네. 점수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람 마음이 신기해요. 음,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그 목표 네. 잡은 거를 한 세 단계 정도로 나눠서 첫 번째 목표라고 잡으시고 대신 네. 언제나 목표는 내가 이걸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한이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제가 만약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 플래너랑 연계를 하자면 90일짜리로 잡을 만한 목표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나 생각해 보시면 1년에 4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4단계로 나누시면 90일짜리 4개가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네. 류 박사님은 너무 후하게 졌나 싶은데요. 괜찮습니다. 뭐 살기 편하고 좋고 즐거운 시절에 점수가 좋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매기냐면요. 전체 점수가 그야말로 98점, 99점 이렇게 거의 100점에 육박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점수를 뭐랄까요? 7점이나 6점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상태를 그렇게 보면 그 다음 단계 내가 과연 지금 현실을 7점으로 본다라면 새로운 10점은 무엇을 이루어 10점이 될 것인가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해 나가는 게 좋은 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만점을 채운 다음에는 그 만점은 7점이나 6점이나 뭐 8점으로 두고 또 점수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가시면 이 활용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지난 일주일간 오늘 설계와 주간 리뷰까지 피드백까지 다 해봤습니다. 혹시나 이걸 해보시면서 질문사항 있으셨던 분 있을까요? 질문이 없으시군요. 일단 가야 된다 이거죠. 너 오늘 왜 이렇게 오래 해? 무려 40분이나 하고 앉았잖아. 너 씨.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네. 아, 트리거. 네. 아, 그럼요. 예. 그 트리거는 꿈과 연관되지 않아도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트리거가 어떤 게 할 수 있냐면 의도적으로 문만 보면 문 열고 들어갈 때 심호흡하기. 왜냐하면 심호흡하기가 제 건강 관리에도 중요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심호흡과 스트레칭이 중요하다.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가면 심호흡하기, 문 열고 나가면 뭐 심호흡하기 뭐 이런 거. 전철 앞에 서면 복압 호흡하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1시간마다 알람 울리면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기 뭐 이런 거. 그리고 배움과 도전이 매주 있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신다라면 아니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서 일정 시간 배움에 사용했냐는 얘기는 책만 읽어도 해당은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매주 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운 레벨의 도전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다든지 뭐 좋아하는 공부를 한다든지 강연을 듣는다든지 하는 것 모든 것이 배움이죠. 그러니 그런 배움도 당연히 매주 있을 수 있는 거고 지난주에 어느 정도 했고 이번 주에 어느 정도 했고 이런 비교도 당연히 가능할 테고요. 지금 유 박사님 이야기를 쭉 정리해 보면 내 지금 점수 엄청 높고 배움과 도전이 매주 있는 건지 좀 의아스럽다는 얘기는 요새 신나게 놀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아주 행복하고 해피하게 컴포트 존에서 이렇게 즐기고 계신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네, 부럽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뭐 사실 정답은 언제나 없죠. 점수를 매기는 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편하게 하시고 다만 어떤 기준으로든 내가 점수를 매겼다라고 하면 그 기준으로 다음 주에 다시 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움과 도전이 뭐 어떻게 이걸 매주 해라고 점수를 낮췄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는 그 사이에 내가 뭔가 조금 더 배운 게 있네? 도전한 게 있네라고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런 형태로 결국 지금의 내 현실에 대한 평가가 한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나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분야에 조금 정체되고 있는지 아니면 안 좋아지는 분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겁니다. 5점을 주시면 됩니다. 연인과 부부관계가 없으시다면 그냥 5점으로 퉁 치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렇죠. 연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5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5점.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이거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네. 네, 나와의 관계라고 해서 좋겠죠. 뭐 그것도 역시나 좋은 방법입니다. 연인 관계에 대해서 네, 만점. 와, 연인 관계에 대해서 만점. 뭐 자기 평가죠. 언제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점수를 매기면 됩니다. 네. 오늘 일단 만점을 준다는 건 어떤 들은 부럽습니다. 부럽고요. 네. 뭔가 생각난 단어가 있는데 이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될 것 같아서 네, 이건 안 하는 걸로 네. 굉장히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제가 여기서 만약에 저도 저와의 점수를 매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게 예의 없는 행동이 될 것 같아서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그러면 그 주간 피드백하는 리뷰 시간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월요일 날 아침에 오늘 설계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